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들의 코인이 살짝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18,802달러. 여기 지난 7일 미니 차트가 나오죠. 지난 며칠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1,400달러를 돌파했고 BNB 288, XRP 0.376, 에이다 0.327, 도지 0.08.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하락. 이게 바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금리 인상을 완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의 폭이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정도 오른 것 같고 좋아하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그동안 코인이 너무나 암울한 분위기였잖아요. 횡보하다가 하락하고 조금 어떻게 해보려다 꺼져버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추락만 하다가 5,000달러, 3,000달러까지 쫙쫙쫙쫙 빠지기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 그래도 조금 살아나서 수렁에서 좀 빠져나온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벼랑 끝에서 다시 조금 기어 올라왔다 이런 분위기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이 정도면 감사하죠.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간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좋은 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자, 어쨌든 오늘 발표된 CP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6.5%가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딱 맞은 건 처음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는데 야, 이걸 어떻게 칼같이 정확하게 맞췄을까? 대단합니다. 그런데 7.1%에서 6.5%로 내려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꺾인 겁니다. 이렇게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나 많이 꺾였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코인의 가격이 그렇게나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이건 벌써 미리 좀 움직였다 시장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 가격이 오른 게 오늘부터가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이걸 내다보고 이걸 예상하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뚝뚝 떨어지는 걸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 그런 자료들 집값이 내려가고 렌트비도 내려가고 또 음식값도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활 속의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을 저만 어떻게 보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런 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좀 내려가겠네 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도 많이 올랐는데 코인에 비해서는 주식은 뭐 그저 그래요. 코인이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상승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발표된 CPI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가격이 내려왔어요. 12월에. 11월보다 더 내려갔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런 건. 그런데 전반적으로 많이 꺾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여기 쉘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때는 쉘터가 내려갔습니다. 렌트비가 많이 꺾였는데 이 CPI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0.8%로 전월보다도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이건 CPI가 좀 더디게 너무 늦게 쫓아오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인플레이션과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가면 좁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곧 반영이 된다면 다음 달에 발표될 때는 이런 수치는 많이 꺾일 걸로. 왜냐하면 또 집값이 워낙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렌트비도 거기에 맞춰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렌트를 합니다. 그냥 집값이 좀 더 떨어지면 사려고. 그래서 렌트비가 아직도 잘 안 떨어지는 건데 시간 문제입니다. 자, CPI가 중요한 건 바로 금리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 발표될 금리 인상 2주하고 5일이 남았는데 2월 1일입니다. 시장의 예상은
0.25%가 64%, 그리고 0%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36%나. 와. 지난번만 해도 0.25가 거의 80% 가까이 됐었는데 CPI 발표되고 나서 야, 인플레이션 너무 많이 꺾이네. 그럼 금리 0% 혹시 하지 않을까 하는 김칫국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건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0.25로 좁혀질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김칫국을 마시고 있으면 연준의 인사들이 나와서 또 멘트를 날리면서 자극을 가합니다.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금리 발표를 하기 바로 전에는 이런 의견들이 좁혀지죠. 그러면 이 수치가 많이 줄어든다면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당연히 위축이 되면서 전반적인 이 자산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지금의 상승세는 조금 더 갈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금리 발표에 다가가면서 이런 기대치가 빠져나간다면 이게 하락 조정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 씁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SEC가 제네시스와 제미니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소송, 또 소송입니다.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 제미니 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출 프로그램, 이걸 통해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팔았다 하고 소송을 이렇게 딱 걸어버립니다. 아, SEC 이거 참 왜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태클을 걸까? 참 씁쓸한데 여기에 대해서 제미니 거래소의 윙클보스가 참 실망스럽다. SEC, 너희들 왜 이 타이밍에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리고 이 제미니 언 프로그램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벌써 17개월 전에 만들어서 실행되고 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제미니 거래소가 엎어지니까 이제 와서 그냥 이 힘들 때 공격을 하는, 이 제미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러 규제 기관들과 밀접하게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미니 거래소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미리 이걸 통보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율을 하면 될 건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제미니 거래소가 힘들어하고 자빠지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공격하는, 이건 하이에나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냥 슬렁슬렁 배회하다가 쓰러지니까 그냥 덤벼들어서 물어뜯는 이놈의 게리 갠슬러 정말. 그런 걸 여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만히 있다가 뭐냐 이게, 정말 한심하고 추잡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 이 34만 명의 이 언 유저들과 또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제미니 거래소가 이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이 DCG하고 조율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금 마련해서 지금 갚아줘야 되잖아요. 피해 보상 해줘야 되는데 SEC한테 시달리면 SEC한테 벌금 물어줘야 되고, 또 이거 대응하려면 변호사비만 해도 천문학적인 또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누구를 보호하는 건가 이거. 야, 투자자 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SEC다. 그리고 이 소송의 핵심이 뭐냐 도대체. 지금 원 프로그램 닫았어요. 더 이상 안 하는데 SEC가 야, 너희들 고객들한테 피해 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마, 이게 아니고 벌써 닫고 안 하는데 돈 내놔 이거 아니에요. 돈 내놔. 그리고 자기들의 세를 넓히겠다. 이거 얘네들 우리 관할이다. 정치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게리 갠슬러 예쁘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긍정적인 소식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통제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암호화폐 법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023년에는. 올해 안에 어떤 제도화의 움직임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거 법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암호화폐 중심 소위원회 설립 계획, 이런 계획들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여러 규제 법안들이 완성이 될 걸로 보이고 또 명확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리플 소송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될 테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삐끗삐끗하고 불안감도 생길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도화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칼다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칼다노에서 맞춤형 사이드 체인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칼다노의 생태계가 확장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칼다노에서 툴킷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툴킷이란 개발 키트. 이 개발 키트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블록체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입맛에 맞게. 이 합의 알고리즘도 원하는 대로 작업 증명도 할 수 있고 지분 증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알아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본 틀은 칼다노를 사용한다. 칼다노에서 보안과 여러 가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블록체인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폴리곤이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입니다. 레이어 2이면서 사이드 체인이다. 그렇게 확장성을 늘려주고 또 함께 조율해서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칼다노의 생태계가 급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2023년은 칼다노의 사이드 체인의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미드나잇이라는 프라이버시 사이드 체인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게 올해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드 체인 툴킷 개발 키트로 마음껏 원하는 블록체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EVM 컴패티블입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과 호환이 가능하다. 이더리움 개발자들도 와서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이더리움 환경과도 접목이 되어서 훨씬 더 크게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밀코메다라는 블록체인이 칼다노의 첫 번째 사이드 체인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은 칼다노에게는 확장성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오늘 발표된 CPI로 인해서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위기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 2023년 첫 번째 생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까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